92년도 그때가 아마 봄이었을 거예요. 그때 조그마한 이제 극단을 운영하는 그 극단주 되는 사람이 우연히 이제 어떤 사람 소개로 왔어요. 와가지고 누구입니다. 딱 앉아가지고 한 말이 자기는 지금 민중극단에서 극단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사실 제가 서울대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도도새생활 비슷하게 자리도 못 잡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할 테니 모르는 것만 빼고 아는 대로 얘기할 테니 적으시오. 하여튼 수첩을 딱 꺼내가지고 편을 딱 적어요. 당신은 앞으로 10년지가 됩니다. 아주 큰 홀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게 맥주 홀이나 댄스홀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내셔널 홀을 운영하게 된다. 내셔널 홀이 뭐요? 있잖아. 그거 저기 남산 이태원 간데 보면 그거 보면 큰 극장 하나 있잖아. 왜 그거 당신이 거기서 운영하게 돼. 에이, 제가 뭐 지금 조그마한 극단을 운영하는데 뭐 그런 만한 재주가 있겠습니까? 아니야, 있어. 아니, 거기에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나가면 당신은 통일돼. 이 조국의 통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난 문화적인 주류로서 남북 통일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될 거야, 두고 봐.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몰라요. 내 이 말이 무슨 시간이 맥혔는지 아니면 무슨 정말로 그 사람이 진짜 그러면 나는 모르겠어.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전에 무슨 장관이 돼가지고 떡하니 텔레비 뉴스에 나오시더라고. 저 사람이 벌써 저렇게 됐네. 그럼 세월이 그렇지. 지금 벌써 15년 지나갔구나. 맞아. 지금 저거 할 때가 됐지. 내 이 맛에 살아요. 내가 그런 맛에 살아. 내가 얘기한 거하고 조금도 오차가 없이 그 사람은 지금 그 길로 그대로 가고 있어. 그리고 이 성격이 아주 개파하고 날카롭고 못됐고 그런 사람이었어 옛날에는. 젊었을 때. 근데 지금 화면에 보니까 그냥 두리뭉실한 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보이지만 그 눈동자는 아직도 형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맑은 눈동자를 그냥 반짝반짝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앞으로 내가 얘기했던 통일의 반석에 한 기초를 남북 간에 말하자면 문화적인 교류를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해내겠구나 하는 이런 기쁨. 이게 누구의 힘이냐 하면 내가 그날도 얘기했어요. 만났을 때 이거는 다 모든 희망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전후에 쓸쓸한 세월 속에서 소외당한 제 조선세계로 가신 대개 부친께서 항상 당신의 뒤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항상 당신의 뒤를 지키고 계시니 신령이 되어 있는 거요. 그분의 은공을 잊지 마시오. 그리고 어렸을 때 당신한테 들려준 그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돌고 있는 거 아니오.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이 없이 오늘의 당신이 극단주 이거 시시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기술이라고 그럴까. 문화적인 기술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오? 이 cultural technique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감명을 받았었나 봐. 굉장히 감명을 받았었나 봐. 그 사람 그날. 이제 이런 거. 그 아버님이 뒤에서 지켜준다. 조상령이 뒤에서 지켜준다. 신의 가오. 무슨 하나님 부처님 말고도 우리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나의 부모님이 뒤에서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제사를 왜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딴 거 아니요. 나의 지나간 과거의 모습을 훑어보고 회상하면서 그분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나쁜 것은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사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 후손을 키움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영적인 전통을 전수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을 나타내고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죠? 사람이 한 세대만 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5세대도 똑같이 이전돼서 살아가는 거와 마찬가지.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영혼이 항상 따라붙으면서 자기의 영적인 메커니즘에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기쁜 사실. 그런 사례는 미국에서 왔던 그 극작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도 그 전에 8%일 때 제가 그 사람 그 잃어버린 노트 같은 가방, 굉장히 중요한 가방을 찾게끔 해준 사람이에요. 찾아 막 뛰어왔어요. 내가 누구 소개로 왔는데 여기 오면 가방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왔대. 나 지금은 뭐 그런 거 안 하지만 안 됐더라고요. 미국에서 여기까지 날아왔는데 극작가예요. 그리고 그때 창경원에서 공연한 게 있어요. 그 프로를 담당하는 각본을 짜서 시나리오 운영하는 그런 연출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급작스럽게 뛰어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가방 속에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건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딱 저는 걱정도 하지 마시오. 오늘 오후 3시쯤 되면 당신한테 전화 연락이 온 거예요. KBS에서. 시간이 됐어 거의. 전화가 그때 뭐 이상하게 전화가 됐어. 나 지금도 불가사의한 게 여기 온다는 사실을 그 사무실에다 일러놓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는 시대거든. 전화가 뛰고 오는데 누구누구 선생 바꿔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바꿔줬더니 찾았어! 운전기사가 KBS에다가 의탁을 해가지고 방송으로 내보내고 그래가지고 KBS에 그 물건이 도착해 있으니까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다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내가 선생 당신 뒤에는 그 분이 이름이 뭐죠? 그분이 지금 미국에 오니까 따라오셨네. 오셔가지고 요 2m 뒤에 서 계십니다. 그랬더니 에이 그래 앉아 계시네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필력은 저 양반이 주신 거예요. 그때서야 보니까 또. 근데 지금 뭐 결혼을 뭐 새로 하려고 하는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 양반이 반대하니까 아버지가 반대하는 결혼은 좀 하지 마시오. 내가 또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이 말하자면 나를 지켜주는 조상신이 계신다는 거. 꼭 부모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 또 외가의 친척들도 될 수가 있고 유별나게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하면은 안 되는 일도 되는 수가 있고 그래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사례를 얘기를 말씀드린 거지. 두 번째로 또 내가 사례를 들 건 뭐냐. 역사상으로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계셔. 이순신 장군 모르면 좀 한국 사람이 아니겠지. 이순신 장군께서는 혁혁한 공로를 많이 쌓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충궁으로 공축되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은 도대체 어떤 신령이 도와주셨을까 하는 거 제가 기도를 해서 알아냈더니 뭐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전 참으로 아니 정말 그럴 수가 있나? 정도전 아시나? 정도전 선생님 삼봉 정도전 선생님이에요. 이 양반이 가만 보면 또 그래. 역사상으로 보면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한테 참사를 당했다. 조선이 망할지 응할지를 좌우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던 행정가인데
결국은 태종 이방원이 참사를 시키잖아요. 기억나시죠? 뭐 조선왕조 500년 나오잖아요. 네, 정도전 선생님께서 그 뒤를 봐주셨습니다. 정도전 선생은 어떤 분이냐? 무학대사고 쌍벽을 이루던 사람이 이성계의 스텝 중에 최고급 스텝 아닌가, 그렇죠? 근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정도전 선생이 팔도 삼략의 도통을 오신 분. 우리나라의 바다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한 책이 지금도 있어요. 삼략집에 보면. 이 수군이 강해야 조선을 지킬 수 있을 거다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해놨어. 말하자면은 이 양반은 수군사령관 아닌가. 예, 중국은 그 자신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거 즐기던 이 천공이 어느 날 딱 앉아있으면 모든 형상이 다 나타나게 해줍니다. 왜군들이 어떤 수로를 해서 어느 날 몇 시경에 통과할 것이며 그때는 조리의 방향이 어떻고 유석이 어떻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면 쇠사슬을 걸지 함대로 봉쇄를 할지 또 퇴로를 어느 방향으로 틀어져 가지고서 몰아세울지를 전부 전술 전략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난 이것을 영시에서 연구안에서 봅니다. 아 그렇구나. 호국의 이순신 장군께서도 정도전 같은 분이 뒤에서 봐주셨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전략에서 실패를 하지 않았다. 전투에서도 망한 적이 없다. 자, 거북선이 그냥 발명된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거북선이 완성된 것은 1592년도에 4월달에 외적이 부산포를 향해서 딱 쳐들어오기 이틀 전에 완공을 봤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연치고는 이상하지 않죠. 그건 미리 알았다는 얘기 아니고 거북선을 미리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 거북선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거북선 24척을 건조했다는 기록이 만중일기에 보면 다 적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영감에 의해서 한 거지 미리 나라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거북선 건조게 그래가지고서 좌수영에서 해라 이렇게 시달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이론이야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해주는 힘은 역시 그분이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라고 한다고 해서 또 반드시 육효점을 쳐가지고 해야 할 때가 되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도 다 역사책에 나와요. 그래서 원균한테 모함을 받고 하기 쫓겨나는 이유 거제도로 가서 쳐라 이랬거든. 안 가. 거제도 있다가 참 절로 부산포로 가서 쳐라 그래. 치라는데 안 가요. 명령을 불복종으로 나. 왜? 영유하니까 조리 방향이 서남쪽으로 흐르는 시기인데 그때는 배를 띄워봤자 가지도 않네 배를. 지금처럼 무슨 모터가 다니는 배도 아니고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조정에서는 명령 불복종으로 못을 베지 않소. 그런 거 내가 가면 안 된다 할 때는 딱 판단을 하는데 뭘 오느냐면 최종적인 판단은 육효점을 때리셨어 이 양반이. 육효점은 뭐냐면 6개의 동전이 됐든 아니면 그림이 됐든 해가지고 효를 뽑아가지고 그 효로서 그 시기에 점을 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이순신 장군이 왜 했을까요? 그거 누가 하라고 그러지 않았으면 미쳤다고 그러지 불안해서 했을까? 아니죠. 불안해서 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 양반이 뒤에서 그걸 하라고 시킨 점이라는 게 다 실용적인 점이지 그냥 되는 대로 간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쳤다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뒤에 수호신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국조신이 되어 계시는 정도전 선생께서 이 조선이 멸망하는 것을 이미 또 예언을 하셨어. 한번 하는 말 중에 아 그래 무학대사하고 둘이가 막 싸우거든요. 경복궁의 방향을 놓고 인왕산을 뒤로 놓고서 동쪽을 향하느냐 남쪽을
백악산을 뒤로 놓고 남쪽 지금의 모습이요. 남쪽으로 향하는 날 가지고 석 달 열흘을 다퉈요. 100일 동안. 결국은 이제 모든 궁궐은 남쪽으로 향해야 된다 하고서 이제 남쪽으로 향하게 정도식이 주장하던 거라 사실은. 근데 무학대사가 뭐라 하자면 글로 정하게 되면 앞으로 200년을 못 남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학대사께서. 지금의 방향. 앞으로 조정이 200년을 못 내게 됩니다. 못 내게 됩니다. 하고 예언을 해버리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 이 젊은 친구가 그 당시에 저 늙은이가 헛소리한다고 새를 모아가지고 몰아내고 그대로 밀어붙인 게 현재의 경복궁이요. 저기. 근데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야. 이건 나의 판단 잘못이 아닐까. 판단 잘못이 아닐까. 그런데 우연찮게 정말로 1590 계산해보시오. 딱 계산하면 200년 못 남기는 시기가 그때예요. 그때 이 외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휘저어 참수. 그러니까 당연히 와가지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지. 나라의 위훈을 이미 200년 전에 개척하고 누군가가 나타나면 내가 이 나라를 지킬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리라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다가온다. 한선선 달 밝은 밤에 수도에 홀로 앉아 긴 칼을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다니. 아 이런 시를 읊어대니까 신이 그냥 있겠소?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다니. 왜 애를 끊는다는 소리를 할까? 나라를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충분한 수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참 막막한 그런 느낌. 그러니 와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꼭 기도를 해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는 신이 와서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 역사상에도 나오는 거지. 그래요. 이수인 장군은 정도전 선생님 뒤에서 지켜줬다. 내가 처음으로 본 게.